이번 영상에서는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아직도 이해가 힘드시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중요한 자리가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인 중요한 자리, 황금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저도 매매할 때 영상 그대로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특별한 걸 숨기는 게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그대로, 정말 100% 그대로 중요한 자리, 황금선, 호가창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거지, 일기장이다 생각하고 항상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든 매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며, 저는 제 스스로 매수 타이밍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들 만큼 매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 뒤에 매도가 정말 어렵지, 매수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고 경험만 쌓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만큼은 정말 괜찮고 유리한 자리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본전 손절도 가능한 것이며 큰 손실을 거의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오래 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고점 돌파만 하는 줄 알던데,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냥 주가가 고점 돌파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서 반응이 나오는 초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또는 고점을 돌파했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정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초기 타이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 무조건 고점 돌파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매매를 하던 간에 매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타, 스윙, 중장기, 목적이 다를 뿐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바로 수익 보고 시작해서 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자리는 쉽게 생각하셔서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전 고점들, 최근 고점부터 그 전에 높았던 고점, 어디서 저항이 심했는지, 어디 자리를 지켜주기가 힘들었는지 등등 그 전에 고점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새로 보는 종목이 있다면 그 새로 보는 종목에서 전 고점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지만,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봐왔던 종목이라면 이 자리를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종목을 오래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이 종목이 어디가 힘들었는지, 이 힘든 자리를 지켜줬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다른 종목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꾸준하게 봐주니까 최근에 대형주 몇 개 종목들이 중요한 자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매수할 때마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떤 자리를 뚫어서 마감을 해야 차트가 예뻐질까? 여기서 먼저 저에게 예쁜 차트란 어지럽게 움직이지 않고 쉽게 예쁘게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음봉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뒤부터는 안정이 되고, 더 이상 이런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음봉이 이렇게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장대 음봉의 출현 빈도가 적은 종목들, 이런 이동평균선 위에서 오래 거래되는 종목들,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 저는 이런 차트를 선호합니다. 반대로 제가 싫어하는 차트란 좀 위협적인 음봉이 뜨는 거, 음봉의 출현 횟수가 잦은 것, 그런 차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하게 오른 종목들, 잘 나가다가 완전히 뒤통수 치는 장대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이런 초대형주를 좀 좋아합니다. 코스닥도 뭐 3, 4천억, 코스피는 조단위 종목들. 초보자분들은 대형주를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높은 종목들을 보면 몇 주밖에 못 사네,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잘 사지 않고, 코스닥 저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
동전주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처음에 주가가 싼 것만 찾고 제가 초기에 좀 여러 번 매매를 했던 게 SH에너지화학 그거랑 동전주, 정치테마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 대형주들은 중요한 자리에서 움직이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중소형주들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무서운 것은 아까 포스코 같은 대형주는 거래량이 끊긴다 하더라도 전혀 긴장할 게 없는데 중소형주들이 거래량이 끊기기 시작하면 언제 반등이 나올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고 몇 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는 게 이 중소형주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고 있으며 저에게 중요한 자리란 그 전에 고점, 좀 높았던 고점, 이 포스코를 처음 보는 종목이라 생각했을 때 그 전에 고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분류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다 분류하면은 4가지가 나오는데 이 정도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최근 고점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 전에 좀 높았던 고점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고점 보시면 이쯤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상승이 나왔던 초기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거를 뚫어서 여기까지는 최근 고점이 여기였는데 지나온 차트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여기 올라가서 처음 보는 종목이라면 기준가가 여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올라가기 전에는 주가가 여기였습니다. 33만 6천 원 정도. 저는 33만 원을 생각해 놓은 게 이쯤 3월 30일 그 다음 고점이 4,000원, 6,000원. 이 고점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33만 원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밀린다 하더라도 33만 원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 해석은 100%가 없습니다. 이런 전 고점들을 기준으로 여기서 밀리지 않는다, 또 여기서 밀리지 않는다, 최후로 여기까지는 방어를 해준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고 또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어디서 마감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중에는 이렇게 잠깐 튀어 올라갈 수 있지만 4월 6일 보시면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3.4%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안정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다면 종가 기준으로 이런 중요한 자리 위에서 마감을 하는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전 고점이 여기여서 제가 33만 원에서 33만 6천 원 계속 강조를 드린 것이며 이렇게 전 고점들을 보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지 이거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4월 14일 보시면 33만 8,500원 종가가 그전 고점들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이 나왔으며 또 최근에 반응이 나왔던 LG전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고점들 위에서 마감을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평소에 좀 보기 힘들었던 이런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 뒤에 주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치고 올라간다든지 그것까지는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서 매수한 다음에 수익이 나면은 뭐 단타가 목적이신 분들은 그냥 수익 챙기면 되겠지만 좀 더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욕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뭐 적당히 절반 매도하던가 아니면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주가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만약에 이 출발하기 직전에 전 고점을 다시 깨버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33만 6천 원을
깨버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지금 상승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 상승이 실패한다면 그 실망감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황금선까지 깨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상황에 따라서 바로 본전을 챙길 때도 있고 한 번, 두 번 정도는 버텨줄 때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버틴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33만 6천 원을 깨버렸다고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디까지 밀리는지 보고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무작정 이 자리를 지키면서 편하게 올라가지 않고 휘청거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빠른 반등이 나온다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어떤 자리를 뚫어서 마감을 해야 차트가 예뻐질까? 이거랑 종합해서 보시면 되는데 어떤 자리를 뚫어서 마감을 해야 이 차트가 예뻐지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쁜 차트는 매수세를 부른다고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대형주들 중요한 자리 회복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반응이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응이 나왔던 하이브, 빅히트 이것도 이 자리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마감을 하니까 그 다음날에 바로 장대양봉 이것도 종합해서 보면 여기서 공시가 터졌다가 떨어져야 되는 은봉이 떴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양봉으로 중요한 자리 회복해서 마감하니까 그 다음날에 바로 반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타는 수익을 보고 바로 나왔겠지만 길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투자라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내가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급등주들은 이런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급등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 고점 위에서 마감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상승하겠다, 다음 계단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결국에 이렇게 급등.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걸로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박셀바이오 아마 이쯤부터 급등 전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계속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빠지지 않는다. 이거는 중요한 자리 회복해주면은 그 전에 이 고점들 높았던 고점들 회복해주면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냥 기계적으로 분석을 했을 뿐입니다. 그 뒤에 주가가 이렇게 될지는 저도 당연히 상상조차 못했으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실제로도 종목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별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인지에 대해서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자리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은 억지로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동평균선 밑에서 끝까지 내려오는 이런 종목들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을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중요한 자리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내려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양봉이 한번 나왔다고 중요한 자리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을 잘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신규주가 끝까지 내려가다가 가끔씩 이런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쉽게 따라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중요한 자리를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반응이 나왔다가 이리저리 거래가 되다가 진정이 되고 나서 최근에 거래가 되었던 고점 이거를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신고가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작정 고점 가지고 기준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보고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가가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거리가 멀다면 19만 원까지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이오 사이언스 여기서 그냥 밀린다면은 매매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상하게 밀리지 않고 다시 이거를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